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물가 잡기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과속을 내고 있어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지적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면은 양 진영,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경제학자들, 네. 또 부시 행정부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연준의 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애당초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이 워싱턴에서만 해도 5조 달러 이상 풀었고, 또 연준의 조치로도 일단은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5조 달러 이상 풀렸습니다. 엄청난 돈이 풀렸는데도 금리는 그대로 제로금리를 내버려뒀습니다. 더구나 또 양적 완화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너무 이제 긴축 또 금리 인상을 1년 내내 내버려뒀다가 올해 3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0.25포인트, 또 5월에 0.5포인트, 그리고는 6월부터 0.75포인트씩 연속 3번. 앞으로 이제 11월 초까지 하면 연속 4번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고, 또 0.5포인트는 12월에 또 인상할 것으로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지금 과속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런 정책 판단 미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게 불균형이 됐을 때 가격 상승이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카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냉각시키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부족 같은 것을 격차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것인데, 공급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더 지금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을 미국 전체 정치권에서도 안 되는데, 외교력으로도 안 되는데 연준이 이제 손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더구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유가가 98일 동안 급속 하락하는 바람에 물가를 그나마 좀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오페크와 러시아가 포함하는 오페크 플러스가 다시 감산을 결정, 200만 배럴씩 하루에 감산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전부터 보름째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겨울철에는 오히려 이제 유류 수요가 적어져서 계속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물가 잡기는 어려운데 금리만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지금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아주 최고치를 계속 15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택 거래가 낮아지고 또 이제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로서도 연준의 조치가 너무 지금 과속을 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 잡기에 여파 이런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속을 내느냐, 이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기고한 것을 보면은 하버드대 그렉 맨큐 교수인데요. 그렉 맨큐 교수는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현재 엄청난 긴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불경기를 초래할 것이다. 네. 물가를 잡는데 일부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제럴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현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속하고 있어서 훨씬 깊은 불경기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물가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네. 속도를 너무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잡는 거는 그에 못 따라가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를 미쳐서 미국민들의 고통 또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더 깊은 불경기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렉 맨큐 교수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그렇고요. 지금 양쪽 진영에서 상당수 민간 경제 분석 기관들은 물론이고 이것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미국 경제를 걱정하면서 연준의 조치가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지금 너무 과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전망하고 이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을 우려하고 그 간극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연준의 최대 목표는 소프트 랜딩 아니겠습니까? 네.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의 차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급속한 불경기의 추락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당연히 고금리 고물가 고통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물가도 조금 진정시키고 네. 그 다음에 실업률 급등 없이 실업률 급등은 이제 미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업률이 급등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쓰지 못하면은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깊숙한 불경기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만큼은 막아내겠다. 이 불경기를 완전히 막는다고 얘기는 못하고요. 네. 불경기는 불경기인데 그래도 아주 마일드한 불경기로 그치게 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지금 연준은 밝히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그거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금리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나 민간 경제 분석 기관들은 그거 그렇게 로지 시나리오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내년에는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0.2% 성장이라면 마이너스만 겨우 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자리 걸음한다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1.2%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민간 경제 분석가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페니메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제로, 제자리 걸음. 내년에는 마이너스 0.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경제 분석가들의 상당수는 뭐 얘기면 이제 2008년에 그레이트 리세션, 대불경기가 자꾸 걱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마이너스 0.3, 2008년에 그랬고요. 2009년이 더 마이너스 2.8%까지나 GDP가 후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깊숙한 불경기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이 연준도 내년과 후년은 말씀드린 대로 4.4%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3.5%로 떨어졌지만요. 그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노동력 구직자들이 줄어드는 거 그거를 제껴놓고더라도 3.5에서 4.4로 올라간다면요. 네. 12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더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지금 600만 명인데 120만 명 더 늘어나는 그런 체감적으로 상당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은 5.6%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성장률과 성장률 마이너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는 이제 사실 불경기로 선언이 될 수 있는데
올해 1분기와 2분기가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불경기였는데 이게 불경기로 선언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소비 지출이 아직은 늘고 있고 고용 시장이 그래도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불경기로 선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눈에 띄는 거는 딱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 두 분기 연속일 때는 불경기로 간주됩니다만은 그래도 그 근간을 이루는 소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또 고용 시장도 거의 완전 고용에 지금 가까울 정도이고 이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1,100만 개가 넘는데 구직자들은 600만 명이니까 1.7배나 더 많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아직은 불경기로 선언이 안 되는데 이게 내년에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뭐 급속히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기대대로 소프트 랜딩이 될지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연준의 그 전망치도 6월에 성장률도 1.7%로 봤다가 지금 9월에는 0.2%로 대폭 하향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이 시인을 하고 있어서 민간 경제 분석자들은 그거보다 더 좀 어렵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아직은 좀 아주 불경기라고 이제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의 극심한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예측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경제에서는 실제로 뭐 곳곳에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뭐 자칫하면은 뭐 얼어붙고 또 깊은 불경기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새는 경기 지표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아마 놀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선거철인데 선거철에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0월에 그 충격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게 양당에 이제 다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바이든 민주당에게도 참 안 좋은 지수가 계속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에 그 발표된 게 바로 이제 고용 지표였었는데 9월에 실업률 3.5% 떨어진 거는 이제 누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3.7에서 3.5% 떨어졌다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그 노동력,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있어서 더 중시되는 게 이제 얼마나 일자리를 늘리느냐. 그런데 26만 3천 개 늘린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에는 31만 5천 개, 네. 그 전달에는 58만 6천 개인가 그렇습니다. 58만 개에서 31만 개로 급감했다가 그것도 또 26만 개로 또 급감을 했으니 이게 고용시장에 냉각된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냉각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게 지금 고용까지도 좀 의도적으로 냉각시키려는 게 금리 인상 여파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히려 사실은 불경기로 떨어지면 물가는 잡히거든요. 빨리 잡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물가만 잡으면 또 뭐합니까? 완전히 불경기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물가는 별로 못 잡고 금리만 올라가니까 이제 이중고, 삼중고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닌데 지금 곳곳에서 그런 냉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마저 흔들리면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내 일자리가 불안해서도 언제든지 해고될 그런 이 두려움에 공포에 미국민들이 떨게 되면은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은 당연히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해고 공포, 가뭄 태풍에 휘말리는 그런 두려움만 갖고도 돈을 많이 못 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경제가 급속히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벌써 주택시장은 더 냉각된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금리 인상과 직격탄은 아니더라도 바로 재무부 국채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2배 이상 급등을 한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어떻게 그 집을 살 수가 있겠으며 재용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7개월 연속으로 떨어졌고 20대 도시들 가운데 12개 도시들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두 버팀목이 벌써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지금 벌써 냉각되고 있거나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온 곳이 바로 자산 시장입니다. 네. 우리 그 사람들이 보면은 60%는 자산 관리를 주식 시장에다가 넣는다고 그러고요. 40%는 채권 시장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은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럼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은퇴연금이니 뭐 이런 것이 다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결국은 자산 가치가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증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도 큰 걱정거리가 돼서 여기에 심리적인 불경기까지 겪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전 내년이 더 가장 위험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돌아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인데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